반갑습니다. 주식 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금일 양시장은 눈치 보기식 혼조세 흘러가는 시장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부에 반등을 보여줬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아예 하락 전환까지 되었죠.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정해진 것 없이 일일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매매 시장을 연결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수급 관련된 그런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장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금일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보,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 원전에 대한 강조가 다시금 시장이 나타나면서 이를 통한 상승세를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대선까지 충분히 활용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현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전의 매물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27,500원 구간,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안착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심리적인 저항대로서 이후에 다시금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주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산중공업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현재 이 두산중공업은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던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그룹에 내주면서 그룹 자구책을 원활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이 채권단과 자산의 매각 범위를 두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등에서 이 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대출이 좀 상환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서 보유 중인 두산밥캡 지분 51%가량의 주식담보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이 채권단과 맺은 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조기 졸업을 목표로 이 자구안을 신속하게 이행을 했지만 연내 약정을 끝낼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두산그룹은 이 채권단에 빌린 이 긴급자금 3조 원 중에 5천억 원 가량의 채무액은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단은 야 두산아 너네 빨리 빌린 돈 좀 갚어. 두산건설 매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두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자산 매각 잘 하면서 돈도 잘 갚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채냐, 좀 기다려라. 이런 좀 대립 상황이죠. 사업 실적이 좀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뭔가 급하게 매각을 결정짓기보다는 아직 기한도 남아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좀 천천히 판단을 하고 싶을 테고, 채권단 입장에서는 빨리 대출 상황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두산중공업은 비록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밥켓은 이 기존 혼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두산퓨얼셀, 두산산업차량 등은 좀 연결회사로 두는 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순이익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누계 영업이익을 7,500억 원 가량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10억 원 가량의 이 적자에서 8천억 원 가량의 이익으로 좀 전환이 된 거죠. 4분기 실적 또한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라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이 실적 호조의 효자 노릇을 한 이 두산밥켓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4,400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고, 이는 작년 동기가 2,600억 원 대비 68% 가량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두산에서 분사한 이 지게차 사업 부문이 두산밥켓 자회사로 편입된 효과를 톡톡히 봤죠. 두산밥켓의 실적 전망은 미국 주택시장 호조로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도 변동들이 좀 있었죠.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이라는 이슈를 좀 끼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요즘이긴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이 사우디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 충남 당진의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등 이 수주가 좀 잇따르면서 작년과 비교를 해서 수주 물량이 4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증시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이 원전의 전망이 밝은 것과 별개로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대출 상환 문제로 화두에 오른 두산건설의 경우 지난해 9월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대우산업개발과 매각 협상을 벌였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3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좀 평가받는 이 매각 금액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요. 두산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540억 원가량을 거뒀고 주택 정비사업 신규 수주액만 1조 원가량을 넘기는 등 부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 공급량이 주춤했던 이 아파트 건설 경기도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앞둔 상황인 만큼 두산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 두산건설을 매각하기는 싫겠죠. 다만 이 건설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이 3기 신도시 진행 여부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두산건설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좀 실속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두산건설을 매각하지 않고 이 실적 호조로서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 원전이라는 이슈는 여전히 전망이 좋은데다가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자체적인 상황 또한 문제였던 이 그룹의 회생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좀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이면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변수 정도로 이 두산건설과 관련된 상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주식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의 이 개별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최근의 이 주가 흐름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부터 두산중공업이 현재 원전과 관련된 이슈성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두산중공업이 원전만 있는 회사는 아니죠. 부가적인 실적 요소, 아직 끝난 게 아닌 대출 상환 문제 등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내가 미리 대비를 해둔 상태에서 이후에 각각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매매하는 종목, 매수하는 종목이 그냥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말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변수, 부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가적인 요소, 변수들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개인 투자들이 놓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내가 어느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뭔가 계획한 대로의 매매를 해야 되고 손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수익이 나면은 그저 좋고 손실이 나면은 그저 아쉽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매 순간 홀딩인지 대응인지 마무리인 청산까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현재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번 이벤트 많은 분들께서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요.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꼴, 여기에 제휴 서비스 등록 시에는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면은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저희는 이렇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성 종목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신호를 드릴 때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대응이 좀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매매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 카카오톡으로 인증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11월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10월달 들어서도 10월달에도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단기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매매 회전 자체에 좀 저희가 좀 집중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개월에 50만원이던 게 2개월 추가가 되면서 총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에 이용이 가능하시고, 4개월에 90만원이던 게 5개월이라는 추가 기간을 받으시면서 총 9개월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휴 서비스 등록하시면은 1개월 기간을 추가로 드리고 있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수익적인 부분들 정말 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010-775-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주식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좀 궁금하신 것들 이것저것 편하게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그런 원전과의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뭐 실적 호조라든지 대출 상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미리 경우의 수를 알아둔 상태에서 대비하는 매매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시시각각 바뀌는 요즘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대비를 해두고 준비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두느냐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